모든 생명 속에는 실현되기를 바라는 일부분이 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어가고, 번데기는 나비가 되어가고, 손상된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간다. 그것이 영성이다.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거대한 진동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그 변화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그 파동을 감지하고 몸과 마음이 더 깊이 흔들린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 물질 너머의 에너지, 말 너머의 의도, 표정 너머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다. 요즘 들어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말들이 더 날카롭게 다가오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쉽게 피로해지며 혼자인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에너지 변화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분명한 징조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응력이란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울리는 파동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은 때로 축복이며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징조는 높은 주파수로 깨어나는 존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전환점이다. 변성. 삶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굴러가던 일들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익숙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의욕은 줄고 관계는 느슨해지며 자신조차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기. 미세한 불편함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막연한 이질감, 한때 좋아하던 음식에서 느껴지는 싱거움, 소중했던 관계에서 문득 느껴지는 공허함. 이 모든 감각은 마치 부조화음처럼 조금씩 일상의 표면을 균열시킨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감정의 고갈이나 현실 회의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건 당신의 감응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감응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파동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 깨어날 때 낮은 주파수의 삶은 더 이상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껏 작동하던 방식이 더는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체에 가까운 감각이다. 낡은 진동 구조가 천천히 벗겨지는 과정. 아직 새로운 파동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에너지는 이미 떠나고 있다. 마치 피아노의 조율처럼 기존의 줄이 느슨해져 소리가 어긋나야만 새로운 음색으로 조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더 맑은 울림에 도달할 수 없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는 삶 전체가 다시 구성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시기의 침묵과 공허함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기 위한 조율일 수 있다. 이상하게도 그 무기력 속에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세상과의 연결이 희미해질 때 비로소 내면이 나지막이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혼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본래의 주파수로 돌아가기 위한 조용한 변성의 시작일 수 있다. 공명. 말을 아끼게 된다. 얕은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형식적인 관계 안에서 자꾸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각이 밀려온다. 한때는 잘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거리감, 열정을 쏟던 활동에서 느껴지는 낯섦. 이 모든 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 공명이 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공명이란 같은 진동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성질이다. 그래서 주파수가 달라지면 예전의 관계와 일들이 더 이상 나와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도 이런 법칙은 쉽게 발견된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음파는 서로 증폭되고 다른 주파수의 음파는 서로 간섭하며 약해진다. 두 개의 바이올린 중 하나를 연주하면 같은 음에 맞춰진 다른 바이올린의 현이 저절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감응력이 깨어날수록
당신은 말과 행동 너머의 진동을 더 선명하게 감지하게 된다.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에너지, 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되지 못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은 더는 소음 속에서 머물 수 없고 더는 자신을 숨긴 채 타인의 기분에 맞춰 살아갈 수 없다. 그 에너지는 본능적으로 더 깊고 진실한 울림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진정한 공명이란 표면적 유사성이 아니라 심층적 진동의 일치에서 온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같은 깊이, 같은 진실성, 같은 순수함으로 울리는 존재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쉽게 상처로 다가오고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은 냉랭하게 식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응력이 더 예민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낮은 진동에 더 이상 공명하지 않기에 그저 조용히 멀어질 뿐이다. 이 변화는 때로 외롭고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공명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당신의 감응력이 한 단계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조용한 징후다. 공명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저 파동이 맞을 때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울림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파수. 요즘 들어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유독 피곤하거나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답답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리, 냄새, 빛, 분위기.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이 지금은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그 감각은 때로 감정을 휘청이게 만든다. 감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미세한 파동들을 더 깊고 정교하게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감응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과 타인의 주파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파동이라고. 가장 단단해 보이는 돌덩이도 미시적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 역시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의 파동일 뿐이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에너지에 먼저 반응하고 공간의 분위기, 말투의 떨림, 눈빛의 흔들림 같은 보이지 않는 진동들에 먼저 흔들리게 된다. 주파수란 단지 물리적 개념이 아니다. 어떤 에너지를 띠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공간, 관계, 선택의 방향이 조용히 재편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높은 감응력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진동이 머무는 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 불편함은 곧 자신이 더 이상 그 에너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에너지장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파수에 따라 세상을 감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맑은 산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갑자기 대도시의 복잡한 거리로 돌아온 감각. 그 불편함은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이미 다른 주파수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무는지를. 이상하게 예민해진 요즘의 감각들. 그것은 망가진 감정이 아니라 깨어난 감응력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동조.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뉴스나 사회 분위기에도 쉽게 감정이 휘청이는 자신을 느낀다. 예전엔 잘 넘기던 말에 상처받고 타인의 불편한 에너지가 내 안까지 파고드는 느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감정의 요동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는 감응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동조 현상일 수 있다. 물이 담긴 두 개의 그릇을 나란히 놓고 한쪽만 흔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쪽도 함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에너지 역시 이처럼 서로의 진동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 에너지 교환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저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감흥력이 높아지면 에너지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말보다 기운에, 논리보다 파동에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물이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듯 인간의 에너지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감흥력이 높아질수록 이 상호작용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이런 동조의 상태는 때로 피로하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게 세상의 진동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문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동양의 지혜는 이를 에너지 위생이라 불렀다. 몸을 씻듯 자신의 에너지장을 정화하는 것. 모든 것을 느끼되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그것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의 의식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낮은 에너지에 오래 머물면 마음도 그 진동에 휘말리고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감흥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동조는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 된다. 동조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공명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감흥력이 높아질수록 이 선택의 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세상의 소음이 클수록 자신의 주파수를 기억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어떤 감정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파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회복.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던 시기를 지나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고요한 확신이 올라온다. 이 길이 맞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건 논리로는 닿을 수 없는 지점에서 조용히 피어오른다. 감흥력이 깊어질수록 삶의 표면은 더 요동치고 내면은 더 정적을 향해 간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자신만의 진동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이 시작된다. 물이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과정과 같다. 누군가 호수에 물을 휘저으면 잠시 흙탕물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을 그대로 두면 천천히 모든 침전물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된다. 감흥력의 회복도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감흥력의 성숙이다. 타인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받아들이던 감각은 점차 분별을 배우고 과잉된 감흥은 통찰로 정제된다. 감흥력이 진정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느끼되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진동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예전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덜 흔들리고 덜 매달리고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내면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 마치 악기가 제 음을 찾은 것처럼 당신의 존재도 본래의 진동 언어를 회복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그 뿌리는 단단히 땅을 붙잡고 있듯 모든 감정에 반응하면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복된 감흥력의 모습이다. 그 변화는 극적인 사건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파동의 변화로 조용히 감지된다.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것은 세상의 혼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울림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감흥력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감흥력이란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의 마음을 여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에너지는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고요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깊이 울리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고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며 삶 전체의 파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주파수로 울리는 고유한 악기와 같다.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삶의 교향곡은 이 모든 진동들의 복잡한 춤사위 속에서 조용히 연주되고 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신호는 때로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깨어나고 있다는 조용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울려야 할 본래의 소리를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